네, 조금 전 2부에서 국민의힘 성일종 비대위원으로부터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4주년 특별 연설에 대한 평가 들어봤는데요. 이번에는 민주당으로 가겠습니다. 김영배 최고위원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뒤늦게나마 최고위원 되신 걸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어제 대통령 특별 연설 좀 총평부터 부탁드릴게요. 예, 어제 대통령 4주년 연설이 있었는데요. 네, 그 중에서도 저는 오직 국민 덕분이다라고 하신 말씀이 굉장히 귀에 남습니다. 참 문재인 대통령 다운 말씀 아닌가 생각하고요. 네, 이 고통 속에서도 국난 극복에 애쓰고 있는 국민들께 감사드리고 또 위로하시면서 경제와 민생의 회복에 집중하겠다라고 하는 강한 의지를 피력한 그런 연설이 아니었나 싶고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도 담대하게 챙겨나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주셨고요. 특별히 경제 성장을 이제 4%까지 목표치로 제시하신 점은 아주 또 눈에 띄는 그런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근데 조금 전에 상일종 그러니까 비대위원 같은 경우는 현실에서 너무 동떨어져 있다 인식이 이렇게 이제 그 비판을 하던데요. 예, 이제 야당에서도 이제 부동산과 관련해서 굉장히 아픈 대목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만 좀 부각시키는 거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오히려 4주년 맞아서 4년을 전체적으로 평가하고 남은 임기 1년을 정말 이제 헌신하겠다라고 하는 자세로 네. 이제 국정에 집중하겠다는 말씀을 하신 만큼 저는 야당도 대승적으로 협조할 건 협조하고 또 국정 운영에 협력할 거는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다만 이제 부동산 문제라든지 백신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는 대통령께서도 지난 4년보다 오히려 남은 1년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만큼 네. 민생과 경제 그리고 국난 극복에 이제 집중해야 될 때가 아닌가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현안에 대한 좀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지금 네네. 그 어제 의원총회가 있었고 3명의 장관 그렇습니다. 후보자 야당에 의해서 부적격자로 지명된 이 3명의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당 지도부가 청와대에 문제 없음이라는 결론을 전달을 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맞습니까? 어저께 의원총회에서요. 그 인사청문회를 했던 3개 이 상임위의 간사 보고가 있었습니다. 예. 결정적 하자 없음이라는 보고를 들었고요. 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과의 협력이라든지 국민적 눈높이를 고려했을 때 어떻게 할 거냐는 당 지도부가 결정해달라라고 하는 그런 이제 취지의 어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런 의원총회 이후에 최고위원 회의가 혹시 열렸습니까? 예, 간담회가 있었는데요. 예. 이제 그런 상황에서도 야당이 이제 아무런 이유 없이 총리 인사청문회의 결과 보고서 채택도 거부하면서 오히려 여당에게 좀 무책임한 정치 공세만 일삼는 이런 이제 모습이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야당과 제대로 논의도 안 되는 상황에서 우리가 먼저 이제 이 정무적 고려를 우선한다는 것이 과연 책임 있는 모습인가 이런 이제 내부적인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치가 오히려 민생을 발목 잡는 현재와 같은 무책임한 정쟁 반복은 이제 좀 그만할 때 된 거 아닌가. 야당의 대승적인 협력을 좀 촉구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그 의원님 그냥 그 단도직입으로 여쭤보겠는데요. 그 3명의 장관 후보자 모두에게 임명장 줘도 된다라고 하는 게 당의 입장인 걸로 이해를 해도 되는 겁니까? 아직은 최종 결론을 낸 상태는 아니고요. 예. 이 총리 인사청문회와 이제 본회의 표결이 남아 있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야당과 이제 논의를 한 결과를 가지고 다시 한번 마지막 결론을 내기로 그렇게 한 상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예.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인사청문회 결과 보고서 채택이 결코 이 정쟁이나 발목 잡기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 이거를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러면 안타깝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지금 이 총리 같은 경우는 임명동이 이제 표결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표결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청문경과 보고서부터가 이제 먼저 채택이 되어야 되고. 그런데 지금 법적으로는 그 채택이 안 되더라도 이제 본회의에 상정해서 표결할 수 있도록은 되어 있거든요. 채택이 안 되더라도.
근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가능하면 야당과 함께 총리 인사청문회 중에 보면 아무런 하자가 없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이제 증명이 된 것이기 때문에 예. 야당도 이제는 선거는 지나갔기 때문에요. 음. 이제는 좀 이렇게 국민의 일상을 회복하는 그런 이제 국정에 주력할 수 있도록 건전한 그런 이제 비판을 해주시는 게 좋다. 이제 그 말씀을 드리면서 예. 저희들도 단독 처리하는 것보다는 야당과 이렇게 함께 처리를 하기를 원하기 때문에요. 예. 국민들도 아마 그렇게 원하시지 않을까 싶고 다만 이제 그 과정에서 야당도 자신들의 주장을 당당하게 좀 펼치는 이런 이제 모습이 좋지 않을까 다시 촉구드립니다. 그러면 일단 좀 그 절차상의 문제에서 그 3명의 네네.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 그러니까 재송부 요청을 그 하게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내일 아마 기한을 정해서 네. 3명 장관에 대해서 재송부 요청을 하시지 않을까 싶고요. 내일. 그럴 경우 이제 그 며칠 정해주는 시한에 따라서 야당과 다시 협의할 기간이 남아 있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만 더 드리면 그러면 이 안팎에서 잠깐 나왔던 한 명 정도의 어떤 낙마와 어떤 그 김부겸 총리 후보자 그 임명 동의 그러니까 이 패키지를 묶는 방안도 검토를 안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겁니까? 지금 이제 가능성은 열려 있습니다만 예. 야당이 이제 이 소위 자리를 볼모로 장관직 총리직 자리를 볼모로 해서 국정에 발목 잡는 듯한 현재와 같은 무책임한 행태가 반복되는 것은 여당으로서도 그냥 저희들도 당할 일은 아니다. 네. 이런 이제 정서가 있기 때문에 오늘 중으로 좀 야당과 많이 협치 차원의 노력이 진행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협치 차원의 노력이 오늘 진행이 된다. 그러면 이렇게 협상의 여지는 있다라는 말씀이네요. 그 말씀은? 가능성은 원내 지도부에서 이렇게 열어두고 논의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발목 잡기로 결론 지어져서는 안 된다. 이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제 이제 대통령께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여기서 다 소화하기는 힘들 것 같고요. 이 점을 좀 하나 따로 떼어서 좀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그 대권 주자로 인정한 발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이건 어떻게 그러니까 받아들이세요? 네, 이제 이미 언론 지상에서 이제 여론조사 결과도 나오고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그냥 객관적으로 이제 말씀하신 거라고 보고요. 대통령께서 특정 이제 야권의 인사로 볼 수 있는 분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하시는 게 적절치 않다 이런 차원의 취지로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냥 객관적인 언급일 뿐이다 이런 말씀이시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는 무엇보다는 경제 성장률을 4%로 이제 상향 목표치를 정하고 최근에 포브스지 미국의 경제 전문지죠. 그래서 4월 30일 날 한국의 1분기 GDP 이제 평가를 하면서 오히려 비관론자들, 비판론자들이 틀렸다는 것을 입증하는 놀라운 그런 이제 한국의 경제 성장을 평가한 바가 있거든요. 국제사회 이런 평가들로 볼 때 향후에 이제 1년간 우리 정부의 이런 이제 민생과 경제 회복에 집중하는 노력이 대한민국에 또 새로운 기회를 만들지 않을까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다 이런 말씀도 동시에 드리겠습니다. 근데 어제 그 차기 대통령 관련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연구를 하면서 공감 능력과 균형 감각이 필요하다고도 했고요. 눈에 보이는 것이 진정한 민심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도 했는데 혹시 이게 윤석열 전 총장을 겨냥한 발언 아니냐 이런 해석이 뒤따르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통령께서 이제 현실 정치인을 염두에 두고 하신 발언은 전혀 아니다라고 보고요. 1년을 남겨두고 이제 국정에 집중하면서도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의 필요성 등을 언급하시는 과정도 마찬가지인데 국정 운영에 있어서의 당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제 어떤 가장 이 국가 지도자가 어떤 부분에
이제 중요한 덕목을 가져야 하느냐에 대한 원론적 말씀이다. 이렇게 보는 게 타당하지 않을까. 예, 그렇게 알겠습니다. 말씀드리고 싶네요. 지금 조금 전에 이제 그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러니까 2부에서 성일종 비대위원하고 인터뷰하는 과정에서 네네. 인사청문 제도 이야기를 좀 잠깐 나눴는데 네네. 나중에라도 어차피 청와대가 이제 7대 배제 원칙이라는 걸 잡았으니까 이걸 여야 합의로 좀 디테일하게 다듬는 작업 같은 경우는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취지의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그건? 네, 저희들도 아주 적극 환영하는 말씀이에요. 사실은 지금도 보면 홍영표, 정성호 의원 안도 나와 있고 네. 20대 국회에서도 보면 윤한홍 의원 등 야당 인사들도 많이 이제 이런 이제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과 관련된 법안을 냈단 말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는 이게 무한 이제 정쟁의 어떤 장으로 변질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도 네. 도덕성은 비공개로 하고 정책 검증을 공개적으로 하는 기본 틀을 가지고 인사 검증 제도를 좀 손질을 하고 더불어서 이제 아까 말씀하신 7대 기준 포함한 국민적 눈높이에 맞는 기준에 대해서도 논의가 좀 적극적으로 이제 될 필요가 있겠다라고 네.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입장에서 봐달 이유가 전혀 없다 이런 뜻인 거죠? 아,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제 의원총회에서 네네. 법사위원장을 야당의 주장 이런 뭐 의견이 나왔다고 하던데 어느 정도까지 이야기가 오간 겁니까 이 문제는? 예, 어제 이제 여러 다양한 의견 중에 하나의 의견으로 이제 그런 의견도 제출이 됐고요. 예. 또 이 보궐선거 이후에 우리 당이 대통령 선거를 바라보면서 혁신해야 될 지점과 그리고 우리 스스로 이제 다듬어야 될 그런 이제 여러 지점들에 대한 의견들이 제출되는 과정에서 있었던 의견이고요. 이제 당 지도부에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좀 이 질서 있게 논의를 해나갈 그럴 예정으로 있는데요. 네. 전체 당론이 아니다라는 점은 분명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예. 그러나 이제 당내 다양한 이런 의견들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열린 토론들을 해나가는 그런 이제 집권 여당으로서의 이제 의총의 한 장면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냥 한 개인 의원이 그냥 개인의 의견을 피력한 정도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겁니까? 예, 현재로서는 여러 이제 그런 혁신의 과정에서 제출되는 일종의 의견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알겠습니다. 야당과의 그런 이제 여러 논의 과정에서 앞으로도 이렇게 가능성을 열고 하되 우리가 집권 여당으로서 책임 있는 그런 이제 국정 운영을 해나가는 그런 데는 흔들림이 없을 거다 이렇게 말씀을 가능성은 열어둔다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지금 야당과의 논의 과정이라고 하는 이제 이 국회에서의 여러 이제 이 틀이 있지 않습니까? 예. 당 대표가 아직은 뭐 이제 국민의힘이 없습니다만 여야정 협의체 같은 이제 제안도 있는 상태이고요. 예. 그리고 대통령과 함께하는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도 아직은 복원이 안 돼 있는 상태고요. 이제 원내 대표 간 회동이나 협력을 위한 여러 가지 그런 논의 테이블도 있기 때문에 향후에 야당과의 그런 논의 과정에서 뭐 이제 이 여러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이제 저희들의 희망 섞인 말씀이고요. 다만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은 정부 여당이기 때문에 예. 하루도 국정을 책임지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이라는 점에서는 저희들이 이제 뚜벅뚜벅 걸어가되 야당과 충분히 대화하고 토론하겠다 이런 취지의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최고위원이시니까 혹시 최고위원 회의에서 논의가 됐는지 궁금해서 드리는 질문인데요. 네. 이제 공개적으로 이제 경선 연기 주장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당 안에서 네. 논란이 되고 있는데 혹시 논의한 바가 있습니까? 당 지도부 차원에서는 시기와 방법, 내용 등 모두에서 현재 논의할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논의할 대상이 논의된 바가 아니라는 것은 기존 당원 당규대로 간다라는 뜻입니까? 그 말씀은? 지금 이제 저희들이 아직 거기에 대해서 한 번도 논의한 적이 없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예. 당헌 당규에 정해져 있는 것을 지키는 게 일단 당 지도부의 현재까지의 방침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낙연 의원 같은 경우는 어제 당 지도부가 이건 하루라도 빨리 시급히 정리를 해줘야 된다는 취지로 발언을 하던데 이건 어떻게 그럼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까? 예, 당에서는 뭐 늘 여러 이야기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요. 예. 이런 주요 분들의 이제 이런 말씀들이 아마 이후에 당내 토론으로 이어질 거라고는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논의를 하되 질서 있고
품격 있게 좀 논의가 진행이 되도록 저희 지도부에서도 어떻게 논의해 나가는 게 좋을지는 한번 살펴보겠다. 그러면 생각을 가지고 지금 있습니다. 이건 상당히 좀 미세한 지점인데 당헌 당규에 따르면 언제 이제 선출한지가 결정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내에서 질서 있는 논의를 한번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정리라면? 지금 문제가 일단 제기가 됐기 때문에요. 예. 이 문제는 지도부 차원에서 지금 논의가 바로 되지는 않더라도 당내에서 이제 논의가 이제 산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렇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예. 그런 이제 물밑에서 논의들이 진행되는 것을 좀 정리할 필요는 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당내 분란으로 번지지 않도록 예. 하는 걸 원칙으로 해서 저희들도 한번 어떻게 논의하는 게 좋을지 한번 더. 그럼 마지막으로 그럼 이걸 여쭤볼게요. 당내 논의라고 하는 그 당내 논의의 테이블이 예를 들어서 어떤 네네. 공식적인 그 지도부에 있는 최고위원 회의를 뜻하는 겁니까? 아니면 대선 후보 뭐 간담회나 원탁회의 이걸 뜻하는 겁니까? 지금 아직은 뭐 논의된 바가 없기 때문에요. 예. 제가 개인 의견을 말씀드린 건 적절치 않을 것 같고요. 예. 가장 중요한 것은 원칙과 예측 가능성이기 때문에 네. 현재 당헌 당규를 존중하는 연장선상에서 예. 모든 논의가 진행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의원님.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었습니다.